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시니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무릎이 편해지는 1등급 운동입니다. 오늘부터 딱 10분만 해보세요. 오늘은 무릎이 편해지는 운동을 아주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살살 꾸준히 움직이기입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동안 머릿속에 한 문장만 꼭 남겨두세요. 숨은 차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속도. 이 속도로 오래,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먼저 왜 움직여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쉬고 싶지요.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면 관절 주변으로 피가 덜 돌고 근육이 굳어 통증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살살이라도 움직이면 피가 잘 돌고 관절 윤활액이 골고루 퍼져서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또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무릎이 받는 하중이 크게 줄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과 움직이는 것 사이에서 통증이 허락하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할까요? 목표는 일주일에 150분입니다. 하루에 30분씩 닷새를 하셔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나누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버겁다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리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오늘부터 10분이나 15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몸 상태가 괜찮으면 다음 주에 5분 더, 다시 다음 주에 5분 더. 이렇게 천천히 30분에 도달하면 됩니다. 끝까지 지키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제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평지에서 시작합니다. 보폭은 너무 크게 내디디지 마시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오르막은 천천히, 내리막은 보폭을 줄입니다. 신발은 발볼이 편하고 바닥 쿠션이 있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집 안복도나 마당, 아파트 복도, 동네 평지 산책로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안장 높이는 페달이 가장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게 맞추세요.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만 속도보다는 시간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살살 페달을 밟아봅니다. 무릎이 쑤시는 날에도 체중이 덜 실리기 때문에 대체 운동으로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영과 수중 걷기입니다. 물에서 하는 운동은 부력 덕분에 무릎 부담이 적습니다. 자유형, 배영, 아쿠아 워킹이 편합니다. 평영은 무릎이 비트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피하세요. 수영장이 있으면 좋고 없다면 가까운 온천이나 목욕탕에서 물속 걷기라도 해보세요. 허리까지 오는 물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안전하게 하려면 통증 신호등을 스스로 만들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록 불은 통증이 0에서 3 정도로 약하고 다음날 멀쩡한 경우입니다. 이럴 땐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노란 불은 통증이 4나 5 정도로 뻐근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간과 속도를 한 스텝 낮추어 20% 정도 줄입니다. 빨간 불은 통증이 6 이상이거나 붓거나 뜨겁거나 물이 찬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날 운동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얼음찜질로 진정시키고 다음번 운동은 더 낮은 강도로 시작합니다. 통증이 하루를 넘겨 계속되면 전날이 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하지 않게 계속할 수 있게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이제 오늘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짧은 루틴을 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어깨를 천천히 10번 돌립니다. 발목을 좌우로 각각 10번씩 돌려줍니다.
종아리 뒤쪽이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각 다리를 15초 정도 2번씩 늘립니다. 이제 본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편한 속도로 2분 걷습니다. 다음은 숨은 차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속도로 6분 걷습니다. 그 다음 다시 편한 속도로 2분 걷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고르고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을 부드럽게 늘려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15분입니다. 몸이 괜찮다면 이 루틴을 내일부터는 17분, 그 다음엔 20분으로 천천히 늘려보세요.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근력 운동을 살짝 보태면 더 좋습니다. 근력은 의자에서 앉았다가 서는 동작이 최고의 기본입니다. 10번을 2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균형은 의자를 살짝 잡고 한 발로 서서 10초를 버텨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늘리면 됩니다. 유연성 운동은 종아리와 허벅지 뒤를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각 동작은 숨을 멈추지 말고 편안한 호흡으로 유지합니다. 오래 많이보다 조금씩 자주가 비결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본은 언제나 유산소입니다. 걷기, 자전거, 수중 활동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격가지로 살짝 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일주일 계획을 말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걷기를 좋아한다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30분 걷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20분 걷고 의자에서 앉았다 서기 10회를 2세트 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10분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좋아한다면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는 실내 자전거를 25분 타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걷기 15분과 균형 운동 5분을 합니다. 일요일은 쉬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물 운동이 맞다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영 또는 아쿠아 걷기를 30분, 화요일과 토요일에 평지 걷기를 20분, 수요일에는 유연성 운동을 15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계획이든 합이 150분에 가깝게만 맞추면 성공입니다. 못 맞춘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끊기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작은 팁도 드리겠습니다. 신발은 발볼이 편하고 바닥이 푹신한 것을 신으세요. 시작 전에 무릎 주변을 가볍게 주무르거나 온찜질로 데우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길에서는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활용하면 안정감이 커집니다. 비가 오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날에는 실내 복도 걷기나 실내 자전거로 바꾸면 됩니다. 체중은 단기간에 많이 빼려고 하지 마시고 늦은 밤 간식과 단 음식을 조금씩 줄이며 천천히 가벼워지는 쪽으로 가면 무릎이 먼저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숨이 아주 차서 대화가 어려우면 그 즉시 멈추고 상태를 살핀 뒤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최근에 주사를 맞았거나 수술을 하신 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허락한 범위에서부터 아주 낮은 강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무리하지 않고 오래가는 길을 택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일주일 시작 챌린지를 약속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걷기 15분과 통증 체크. 둘째 날에는 걷기 15분과 의자에서 앉았다 서기 10회. 셋째 날에는 실내 자전거 15분 또는 물속 걷기. 넷째 날에는 걷기 20분. 다섯째 날에는 쉬거나 스트레칭 10분. 여섯째 날에는 걷기 20분. 마지막 3분은 약간 빠르게. 일곱째 날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1520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루 20분에서 30분으로 가볍게 늘려서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150분을 채웁니다. 힘들면 줄이고 괜찮으면 조금 늘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것을 1순위로 삼으십시오. 오늘의 한 문장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끝내겠습니다. 내 무릎은 내 걸음이 지킨다. 숨은 차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속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 오늘부터 작게 운동을 시작합시다.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